이야기를 조금 우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턴십을 할 때 인턴십 하면 우리가 중요한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꼭 인턴십을 생각하면 우리가 뭔가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한순간 또는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또 내가 또 실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뭔가를 배우는 겁니다. 쉽게 인턴십은 다른 게 아니고 배우는 걸 말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영적 인턴십이란 말은 신앙을 말하는 거고, 기능 인턴십은 핵심이 우리 삶을 말하는 겁니다. 삶. 그리고 문화 인턴십은 결국은 이제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배운다는 겁니다. 좀 훈련도 하고 배우고 뭔가를 이렇게 습득을 하고 보고 판단도 해보고, 아, 저분은 보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도 좋고, 또는 그 전에 우리가 뭐랄까요, 그냥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늘상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뭔가를 좀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세 번째로 문화 인턴십입니다. 특별히 이제 전도인데, 전도는 우리가 사람을 담당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냥 혼자가 아닙니다. 그죠? 사람은 관계를 항상 우리가 맺고 삽니다. 사람이 따로 살면 이제 큰 문제가 없는데 관계를 자꾸 맺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를 맺을 때도 사람이 동일하면 좋은데, 이 동일한 게 동일하게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나하고 가까운 우리 형제 자매들 가족들이지만요, 제일 그리고 민감하게 우리가 대응을 하는 사람들이 또 제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제 관계를 이루죠. 관계를 이루는데 여기에 많은 것들이 또 개입됩니다. 뭐냐니까 우선 뭐 돈도 개입되죠. 경제라는 것이 개입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위치, 사실 사람들은 질서를 만들어지고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고 누가 어른이고 누가 뭡니까 아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위치가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치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일종의 권력이 또 나와요. 힘이란 것이 나오거든, 힘. 그죠? 그래서 어떤 그 뭡니까 누구에게 또 복속을 해야 돼. 복속당하고 복종을 해야 되고, 또 누구는 뭡니까 누구를 이렇게 가르치고 이끌어가고 또 책임을 져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힘의 구도가 여기 개입이 됩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람을 살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사실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쉽지 않고 이게 참 복잡해요. 그리고 이게 단순하면 좋은데 단순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인턴십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냥 뭐 자기 중심대로 살다가 어느 날 우리 복음받고 감사하니까 전도하는데 전도가 쉽지 않죠. 왜냐니까 내 인생 자체가 계속 뭡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오다가 이제 어느 날 전도할 때는 내가 아니고 상대방을 중심으로 내가 저 사람한테 희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헌신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려고 하는 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요 세상에 문화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문화거든요, 문화. 그리고 문화인데 여기에서 이제 말하면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가르치고 해야 될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어떤 문화할 때 뭔가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늘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뭔가 어떤 중요한 걸 가르치고, 그죠? 깨닫게 만들고, 그런 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정서적으로 저희 어머니하고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내가 밀접한데, 실제로 제가 어머니한테는 내가 별로 이렇게 뭘 배웠는가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어머니를, 내가 막내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를 굉장히 좋아하고 어머니 늘 따라다니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막내니까 우리 어머니는 늘 시장 가면요 저를 무조건 데리고 갑니다. 이제 어릴 때. 그래 어머니를 따라가면 항상 그 시장 가면 따라가면 뭐가 나느냐, 뭐가 한 개가 나와요. 그 시장 이렇게 따라가고 무거운 거에서만 들어드리고 한데, 그러면 갔다 오면서 하다못해 오뎅 꼬지라도 하나 이렇게 손에 들고 오는 겁니다. 그게 좋아가지고 저는 항상 이제 어머니를 따라가세요.
아버지는 굉장히 저한테 무서운 분이셨고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 사실 제 인생에 굉장히 뭡니까 영향을 준 분은 제가 늘 이야기하는 우리 아버지셨어요. 내가 내 인격이 만들어지는 그 인격의 아마 상당한 부분을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어요.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그게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애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애들이 잘못 들을까 싶어 걱정이 되는데 이런 그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제가 이제 지금 한 두 가지 생각이 나는데요. 한 번은 내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막 노동 같은 걸 하고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들은 게 뭐냐니까 아버지는 항상 우리 아버지는 머릿속에 항상 이게 지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힘의 구도. 그래서 나는 이렇게 힘없이 누구에게 이렇게 뭡니까 어떤 수모를 당하고 힘없이 살았지만은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어릴 때부터 제가 아예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저를 앞에 앉혀놔 놓고 아버지가 항상 하셨던 말이죠. 항상. 나는 너희 아버지는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이제 뭐가 해서 나온가 아버지는 힘이 없었던 이유가 배움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셔. 그래서 제 아버지는 국민학교도 못 나오셨거든요. 왜냐니까 아버지가 일제 때 만주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냥 만주에 갔다가 또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오시고 하는 이 과정 속에 제대로 정착이 안 되니까 어디에 교육을 받고 하는 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22년생이시거든요. 22년생이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봐서는 그 당시에 22년생이시니까 20년대, 30년대, 40년대 그때 일제시대니까 그때 이렇게 정착을 못하고 계속 만주로 갔다가 옆 동네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못 하셨겠죠. 그런데 아버지 머릿속의 생각은 아버지는 힘이 없는 이유는 내가 못 배워서 그렇다 생각해요. 못 배워서 그렇고 또 하나는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게 별로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돈 문제거든요. 주로. 이러면서 하시던 말이 너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하여튼 제가요 머릿속에 딱지가 앉는 게 너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너는 아버지같이 살면 안 된다. 너는 반드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하는 최고의 높은 자리가 뭐냐? 내가 그때 어릴 때 들었더니 너는 판검사가 돼야 된다. 저는 판검사가 세상에 제일 높은 줄 알았다니까. 그리고 왜 그랬는가 내가 크면서 알았어요. 크면서 아버지가 이제 일을 하시는데 이제 아버지에게 자꾸 이렇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위해를 가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돈 있는 사람이 위해를 가하고 또 하나는 경찰들이 와서 위해를 가하시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뭘 하시다 보니까 이제 경찰들이 와서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아버지가 느끼실 때는 아버지는 하여튼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배우지 못하니까 예컨대 돈 있는 사람도 나를 이렇게 위해를 가하고 그 다음에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막 계속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아버지가 생각하셨던가 봐요. 계속 말했던 게 뭐냐. 경찰을 이기는 게 누굽니까? 경찰들이 그 당시에요. 검사님 이러면 그때는 지금도 그런가 몰라도 그때는요. 검사님 보고 아무리 젊어도 검사가 되면요. 내가 만약에 사실을 대면요. 바로 영감님이라고 부릅니다. 저한테. 그 정도로 검사가 세었다니까요. 지금도 검사가 세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검사하면 검사의 위세를요. 아무도 못 만졌어요. 제가 어릴 때 무슨 영화를 보러 갔는데 초등학교 때 그죠? 검사가 엄청나게 세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예를 가지고 어릴 때 어떤 선생님이 어떤 제자를 키운 거예요. 제자를 키워가지고 이 제자를 키워놓고는 이제 이 제자가 나중에 장성해가지고 검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나중에 늙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선생님이 남편을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재판에 갔는데 거기서 검사가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를 키웠다고 하니까 남편을 죽인 그 선생님이요. 검사가 그렇게 하니까 이 선생님을 풀어줬어요. 그래서 검사가 쎄구나. 검사가 생각할 때 검사가 법 위에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었는데 하여튼 제가 입에서 나온 대로 두서없이 들으십시오. 하여튼 그랬는데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실제로 경찰관이 와서 이 아버지한테 위해를 가하는 걸 내가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몸뚱아리도 조그만하고 이런데
제가 나가서 우리 아버지가 경찰 앞에요. 허리가 90도가 되도록 빌더라고요. 저는 그 꼴 못 보거든요. 내가 가서 경찰관한테, 그 경찰관이 나이가 젊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보고 영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그 영감도 아닌데.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연세가, 내가 어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연세가 많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못 참고 나가가지고요. 경찰관한테 왜 도대체 그따구 소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경찰관이 나를 막 꾸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가지고 몽둥이로 경찰관 머리를 때려봤어요. 내가. 그래서 그날 내가 그 대구 중앙파출소에 내가 끌려갔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거기 가서 그 유시장이 아니고 그 파출소 가면요 임시로 가다 놓은 데 있어요. 그게 저는요 교도소까지 생각했거든요. 거기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오셔가지고요 경찰관의 무릎을 꿇고 빌기, 내 눈앞에 보이는데 빌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내가 경찰 그 안에서 내가 반드시 내가 사법고시 내야 될 거다. 내가 하여튼 그때요. 내가 반드시 아버지 말한 대로 내가 사법고시 쳐가지고 내가 이 수모를 반드시 갚을 거다. 내가. 그게 내 고등학교 1학년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잊어버려요. 네. 그 나중에는 나왔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데. 그때는 내가 이제 이렇게 내 인격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래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런데 하여튼 그게 왜 내 인생에 많은 영향을 줬던지. 근데 참 내가 그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랬던 생각이 나고 제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저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한번 또 이야기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그 모범생인 편이었습니다. 저 굉장히 제가 착실하게 살고 했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한번요 뭐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 사달라 했는데 절대로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뭐 돈을 아끼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해가지고 내가 완전히 좀 돌았죠. 돌아가지고 집에서 내가 돈을 훔쳤어요. 그냥 뭐 딴 게 아니고 집에 있는 돈을 한번 돈통에서 슬쩍 내가 돈을 한번 훔쳐간 겁니다. 그러다가 걸려가지고요. 근데 딱 한 번 내가 돈 훔쳤는데 얼마나 내가 참 전문적이지 못했던지 그 1대1 범위 그 뭡니까 한 번 훔쳐가지고 그거 걸렸어요. 너희들 목사님 이야기 듣고 따라하면 안 된대. 왜냐하면 목사님이 평생 그거 안 떠난다니까. 그런데 그날 내가 이렇게 잡혔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내 도저히 내 뭡니까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집이 얼마나 참 어렵게 사는데 내가 돈을 훔치다가 내같이 모범생이 잡혔으니까 그래서 내가 나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뒤에서 하시는 이 뒤에서요 화살을 내 뒤통수에다 꼽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뭐냐니까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이 네가 그럴 줄 몰랐다. 그게요 내 뒤에 화살로 딱 꼽히는 거예요. 집에를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친구 집에 전전전전하고 있는데 우리 형님이 저를 잡으러 오는 겁니다.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내 도망가봤자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뭐 거기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 형님이 그 다음 날인가 우리 형님이 잡으러 왔어요. 집에 가자. 그 형님이 나한테 이야기했는데 그래 내가 형님한테 물은 말이 아버지 괜찮나? 저는요 내 머릿속에 다른 사람 없고 아버지밖에 없어요. 니 오늘 들어가면 죽었다니. 그래 형님한테 잡혀가지고 끌려온 겁니다. 내가. 어쨌든 내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 끌려왔는데요. 나는 끌려가면서 오늘 죽었다. 나는 아마 집에서 쫓겨나고 완전 반 죽고 학교 퇴학당하고 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딱 돌았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내가 지금까지 그 어르신들이 하는 말 가운데 저렇게 멋진 말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밥 안 먹었지? 밥 먹으라 하죠. 밥 먹고 시간이 지나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 밥 다 먹고 나니까 아버지가 저를 딱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아버지가 그때 기억이 딱 나요. 지금 말씀도 기억나고 그때 상황도 기억나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딱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제가 설교 때 한번 이야기했는 거 기억납니다. 저희 아버지가 뭐라 하셨느냐 우리 집의 돈은 전부 다 우리 가족들이 공동으로 쓰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할 줄 몰랐다니까요. 아버지가 열심히 돈 벌어서 이제 저희들에게 이렇게 뭡니까 혜택을 주는 걸로 생각했는데 아버지 말씀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우리 가족들이 공동으로 쓰기 위해서 버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도 우리 집에 식구가 6명이었거든요. 그 너는 6분의 1만큼 네 권리가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정말 진짜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네가 왜 권리가 있는데 왜 훔쳐가느냐. 물론 아버지가 멋있게 말하려고 하셨겠죠. 그 아버지 만약에 내가 역사를 내가 아버지 내가 권리가 6분의 1에서 내놓으세요 하면 아버지 안 좋겠죠.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수습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최고로 멋있는 말을 아마 궁리하고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요, 나는 엄청 이렇게 내가 충격받아요. 나는 그 전에 돈이, 우리 집은요, 막 너무너무 이렇게 어렵게 살고, 그 어렵게 사는 아버지, 엄마가 어렵게 돈을 버셔가지고 그거를 우리에게 갈라주면서, 나눠주시면서 공부를 시키는데, 내 돈도 아닌데, 내가 그 돈을 내가 손을 댔다. 이게 막 엄청나게 죄의식 가졌거든, 내가.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면, 그런 거구나. 제가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니까, 저는 그 사람을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니까, 앞에 이 이야기는 저희 아버지가 너무 저는요, 이렇게 낮게 보였어요. 왜 아버지가 경찰서에 와가지고 막 무릎을 꿇고 저를 위해 가지고 막 사정사정하고 왜 저렇게 하시냐. 나는 그날 좋다, 내가 교도소 가자, 내가. 이런 상황인데 아버지 왜 저렇게 비굴하시냐. 내 생각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또 한 예는 뭐냐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멋있고 높은 줄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에 나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나 우리 아버지 정말 멋있는 아버지처럼 저렇게 될 거다. 내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보면서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은 별 수 없다. 또 한편으로 사람은 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그 작은 순간인데 내 실수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가 저한테 굉장한 인터십을 한 거예요. 의식적으로 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아버지의 어떤 그 삶을 통해서 제가 받은 게 참 많습니다. 제가. 우리 애들, 너희들 돈 없이 가면 안 된대. 왜 목사님만 봐봐라. 평생 이게요. 이게 안 떠난단 말이야, 너희들. 그래, 나쁜 짓 하면 안 돼. 그렇다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나쁜 짓을 했다 해도 여러분들이 애들 정죄하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때 아이들이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떤 문화라는 관점에서 인턴십을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인턴십의 내용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이해시키는 특별히 저희 강단에서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이런 것이다. 우리 인간을 이해한다. 인간을 공부한다. 그죠? 우리가 인간의 어떤 아주 깊은 것까지 우리가 통찰을 한다. 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다. 그죠? 달라지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우리가 사람 때문에 겪는 고통들이 참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고통을 겪는데 이 사람이 내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데 우리가 사람의 본질을 이야기만 해도 내가 겪을 수 있는 고통들 상당수를 우리가 경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인턴십을 해야 된다. 저는 강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관계를 우리가 만들거든요, 관계. 그러니까 관계는 여러분 이 공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어떨 때는 이 사람한테 내가 강하게 대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내가 좀 이렇게 유하게 대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왜냐하면 인간 관계란 것은 굉장히 이거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우리가 진단하는 그런 인턴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간의 필요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이 나오죠.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거 이거를 우리가 여기에 헌신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인턴십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저는 중요하게 생각한 중 하나가 우리 애들에게 이렇게 작은 사명들을 우리가 좀 줘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안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제가 혼잣말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많이 하는 편인데, 혼잣말을 하다 보니까 아주 조그마한 부분에 내가 필요한 것들이 딱 생겨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주일날 내가 교회를 나오면, 제가 주일 교회 오면 일단 오늘 예배 준비 이런 것들을 하는 가운데 어떨 때, 누가 좀 이렇게 물 한 잔 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말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건 정도는 누가 예상을 하고, 목사님이 아침에 나오면, 의외로 나는 이제 목을 서기 때문에, 이 목을 이렇게 뭐 풀 필요가 있죠. 누구라도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이제 좀 굳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내가 오면 좀 물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야기했죠. 내가 좀 열이 많고, 혈압이 높고 하기 때문에 입 쪽이 잘 마릅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뭡니까? 옆에 물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생각될 때 있죠. 그게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데, 물론 다른 분들 입장에서도 그런데, 그래서 제가 어른들은 전부 다 바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내가 한번 이렇게, 사명을 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직분들을 내가 맡깁니다. 그런데, 꾸준히 이걸 못 해요, 꾸준히 하는 우리 친구들을 잘 못 봐서요. 실제로 있었던 일들인데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예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 애가 목사님 물을 드리는 요 일을 하니까 부모님이 기분이 안 좋았던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이 볼 때 목사님이 왜 저런 걸 우리 애한테 시키냐 이렇게 생각하셨던가 봐요. 내가 볼 때 그게 이제 이유가 뭔가 하니까 이제 그게 물을 이렇게 서빙하는 게 조금 작은 일로 보였던가 봐. 그렇게 저런 건 좀 딴 분한테 시키지. 이렇게 그래 이런 것 때문에 안 한 친구가 있어요. 못 한 친구가 있었다니까.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 있습니다. 매번요 제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내 방에 들어오는데 부끄러워해요, 얘가. 이래가지고 물을 딱 준비해놨다가 더 갈까 말까. 진짜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그래 내가 한번 불러가도 괜찮다. 내 방에는 아무라도 막 돌아도 된다. 근데 네가 지금 가져오는 그 물 자체가 나는 너무 필요한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 주에 오는데 또 들어가. 자, 그래 이제 내가 가만히 있어 보니까 얘가요 한 2주, 3주 하다가 힘들잖아요, 자기가. 말하면 자기가 부끄러우니까 힘드니까 어느 날 안 와요. 그렇구나. 내가 말 안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경우에는 하여튼 별의별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내가 이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침에 딱 오면요, 내가 특별한 거 있습니다. 몇 가지. 근데 그런 것들을 알고 헌신하면 참 좋아요. 여기 조그만한 건데요,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하다가 안 돼가 나중에 안 되겠다. 내 방에 물 한 몇십 통 사놔라. 그래서 지금 내 방에 저 물요, 지금 꽉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우리 시연이가 하는데 잘해요. 내 시연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제일 잘하는데, 사실은요, 시연이가, 미안한데, 시연이가 물 탁 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시연이가 내 물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내가 보니까요, 잘 모르는데, 내가 혼자 내가 그냥 잘 안 봅니다. 보니까, 이 물을 뭔가 이렇게 우려내는 것 같아요. 우려내가지고 이걸요 약간 더 식히는 것 같아, 얘가. 그래서 한참 이따 가져와요, 시연이가. 딱 가져오는데 보니까 정성이 딱 들어있어요. 매번 그래, 매번. 그래서 내가요, 우리 시연이 정성 때문에 일부러 물 안 마시고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애들이 알고 한다면 얘들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지면요, 큰일을 할 애들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좀 이 생각들이 못 따라가요. 이 사람의 필요를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헌신한단 말입니다. 하여튼 많습니다, 케이스가. 그리고 운하 인턴십을 할 때 인간의 어떤 본질을 이해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인간들이 관계를 형성하니까 그 관계를 진단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어떻게, 또 저런 관계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진단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인간의 필요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헌신을 할 수 있는 이런 인턴십을 해야 된다. 참 중요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우리가 어떤 참고할 여러 가지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우리가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9가지 포인트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뭐라냐, 우리가 정보 이야기하죠. 정보는 여러분이 뭐 어떤 우리가 어떤 그 지식을 많이 한다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것도 정보가 되지만 같은 것을 본 겁니다. 똑같은 것을 볼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보느냐, 그게 바로 정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게 뭐라고? 깊이라는 말입니다. 깊이. 그래서 늘 말하자면 여러분이 깊이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이 깊은 것만 생각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깊이는 영어로 말하면 depth라고 말하죠. depth인데 그거 뭐냐니까 그거는 일종의 깊고 옅고의 통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라고 할 때는요, 깊은 것도 알아야 되고 얕은 것도 알아야 된다. 그게 바로 정보입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은 사건도 보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어떤 깊이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깊이를 가지고. 그래, 어떤 케이스는 우리가 깊은 걸 보고 어떤 경우에는 얕은 걸 보고 그걸 다 이해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넓이 이야기, 넓이. 넓이는요, 넓이 보고. 깊이는 뭐냐면 한 가지를 깊이 보는 걸 말한다면 넓이는요, 그 주변에 많은 것들이 관계되어 있어요. 그거를 다 본다는 말입니다. 그 넓이를 보고. 그리고 뭡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는 게 있다면 또 영적으로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다 함께 본단 말이에요, 함께.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보라고 말하죠, 정보. 정보 3가지. 그래서 참 저 같은 경우가 참 대표적인 예인데 좀 이렇게 생각이 좀 제가 이렇게 좀 짧아요. 왜냐니까 내가 살아온 방식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사는 사람 보면 내가 자꾸 이렇게 용납이 잘 안 돼요, 제가. 이러다 보니까 내가 사람을 교류하는 부분이 참 얕고 이런 부분에 내가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주로 이제 우리 늘 말하지만 우리 사모 이야기를 합니까? 나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내가 많이 다르거든요. 내가 여러분 이야기하죠. 그럼 내가 왜 그래 보는가 하니까, 내가 혈액형 이야기 또 해드릴까? 이거 우리가 혈액형, 여러분이 배운 게, 혈액형 그거 잘못 배운 거예요, 그게. 우리 혈액형 4가지 형 있죠? O형이 있고, AB형이 있고, A형이 있고, B형이 있는데,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인자는요, 2가지밖에 없어요, 2가지. 인자는 A하고 B요. A는 뭐냐니까, A는 되게 소심한 거예요, 소심한 거. B는 뭐냐니까, B는 지 맘대로예요, 지 맘대로. 우리 좋게 말하면 대범하고, 몸 깔는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B형적인 거예요, B형적. A형은 뭐냐니까, 나쁘게 말하면 소심하고, 그 다음에 좋게 말하면 굉장히 수능적인 거, 수능적인 거. 인간의 어떤 그 DNA는 2가지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O형은 뭐냐, O형. O형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O형입니다. 예?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 O형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이래 될 수도 있고, O형은 어떤 사람은 이러고 그렇습니다. AB는 뭐냐니까 둘 다 있는 사람이에요, 둘 다. 이거는 AB형은요, O형하고 AB형은 가늠을 못해요, 가늠을. 그런데 상대적으로 A형하고 B형은 되게 비슷합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 알지만요, A형은 대체로 소심해요. 대체로 수능적이요. B형은 뭐냐니까 상당히 독립적이고, 상당히 공격적이고, 상당히 제멋대로요. 그 소신이 뚜렷하지, B형은. B형은요, 남 안 봐요. 자기만 봐요. A형은 남만 봐요. A형은요, 자기를 안 보고 남만 본다니까. 저 사람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맨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여러분 배우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혈액형 잘못 배우고 있다니까요. 저는 O형입니다. O형은 아무것도 없어요. 양쪽 인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O형은 O형밖에 피를 못 받는 거예요. 내 피 안에 다른 인자가 들어오면 나는 죽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배웠죠?
내가 생물 시간에 다시 공부시켜 드릴게. 내가 생물 쌤한테 배운 게 아니고 내가 나중에 야 이거 완전 엉터리라. O형은 다른 인자가 들어오면 안 돼. 그죠? B형은 무엇입니까? B형은 나는 B형한테 피를 줄 수 있죠. 왜? 아무 인자가 없으니까. 그죠? 다만 A형이 B형한테 피를 주면 안 돼요. A라는 인자가 들어오면 안 돼. 그죠?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AB형은 좋잖아요. 다 받으면 돼. 다 받아. AB형은 다 오케이. 웰컴.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야기, 나는 O형입니다. 우리 집 사람은 B형입니다. 상당히 B형이요. 내가 볼 때. 상당히 B형인데, 나는 보니까, 나는요, A형적이기도 하고, B형적이기도 하고, 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어떨 때는 막 굉장히 A형 같고, 어떨 B형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걸 내가 몰랐잖아요. 그게 왜냐니까 내가, 사람의 인자는 이런 코다 알고 보면 되는데, 나는 사람이요, 뭐든지 이렇게 순응해야 되고, 남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함께 뭡니까 소통해야 되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 줄 그래 알았기 때문에 보니까 막 성질이 와 저랬나 싶어요. 이래가지고 내가요 사람을 잘 못. 근데 여자 보면 우리 집 사람 상당히 좋은 형집입니다. 그 왜냐니까 좋잖아요. 소신 있고 그 뒤끝 별로 없고 다른 데는 있는 거 몰라도 내한테는 뒤끝 없어요. 없고요. 그냥 뭐 내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대로만 내가 말해주면 돼요. 제대로 딱 말해주고, 땐 하면 집사람 딱 이해만 딱 되면, 오케이, 합니다.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통하는 방식이 내가 틀렸구나. 그런 겁니다. 똑같으면 내가 시킨 대로 해보세요. 해보면요. 거의 다 맞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좀 보는 폭이 좀 넓어지고, 뭐든지 좀 깊이 보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이렇게 보면 많은 걸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좀 모자란다. 그거는 지금 이야기지.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미래 생각만 지금 모자란다고 꼭 미래도 모자란다는 법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좀 모자라고 이상해도요. 오히려 그게 나중에 전화위복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사람이 이상하다? 또 그게 과거를 보면 또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눈에 보이지만 그게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말입니다. 이게 지금 과거의 문제가 있고 또 이게 나중에 미래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다 보면 우리가 대응을 좀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시간표를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계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윗사람이 있고 옆사람이 있고 또 아래사람이 있고 이제 뭔가 하여튼 사람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이 사람은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9가지인데 요게 3가지고 3가지 아닙니까? 요거를 9가지 요게 이제 포인트인데 요거를 우리가 참고하면서 보면요 참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메시지로만 가지지 말고 조금씩 조금 인턴십을 해봅시다. 그게 그렇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올 열매가 있습니다. 저는 참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를 하다 보면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저한테 좀 상담을 요청할 때가 있는데요. 참 이게 어려운 게 뭐냐니까 어떨 때는 보면 이제 주로 이제 관계 문제에서 상담을 할 때 나는 이 사람 볼 때 목사님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양보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들이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좀 가짜로 하는 거예요. 가짜로. 진짜로 하는 게 아니고 뭐냐니까 답을 딱 내리고 와요. 왜냐니까 내가 뭔가를 했는데 지금 내가 그것 때문에 많은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한편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이 손해본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막 한이 돼가지고요. 내가 이빨을 막 갈면서 와서 하는 말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냐니까 이미 손해를 봤는데 이걸 그냥 받아들이고 싶은데 마음이 안 편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나한테 상담을 하면서 주로 뭘 내가 답을 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내가 뭔가를 말을 해주면 자기가 답을 보면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아서 내한테 상담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대다수 성도들 와서 상담을 하는 거 보면요, 내가 이제 본인 이야기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이 내가 생각하는 거고 반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냐니까 이 사람은 지금, 당신은 지금 싸워야 됩니다. 양보하면 안 됩니다. 싸워가지고 쟁취해야 됩니다. 이래 싶을 때 와서 목사님, 내가 복음인데 그냥 내가 양보할까요? 이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좀 놔야 되는데, 좀 놓으면 되는데, 내가 볼 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녹회하는 시간표 갔는데 이 사람이 막 한이 돼가지고요, 막 그걸 붙들고 막 이빨을 갈면서 와서 이야기해요. 이런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봅니다. 그런데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냐니까 상대는 결론을 내리고 왔단 말입니다. 내가 결론을 내리고 와서 목사님 입을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래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이래 묻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조용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조용하십니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겠습니까? 그 참 내가 느끼는 게, 성도들이 내가 싸워서 뭔가를 내가 얻어야 된다, 내 거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시간표하고, 지금은 내가 양보를 통해가지고 상대를 뭔가 내가 살려야 된다, 이런 시간표를 참 분별을 잘 못하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혼하면 됩니까? 제 말은 제 답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와서 목사님, 내가 이거 하는데 내가 이거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요, 그거 내한테 묻는다고. 왜냐니까 내가 그 사람 하는 말 하루 듣고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강단 말씀 듣고 계속 인도받으면요, 그러면 내한테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제일 잘 알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관계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후대들이 맨날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들을 놓치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반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여러분요, 딱 내가 지금은 포기하면 안 된다, 내가 이건 양보할 때가 아니다, 이거는 내가 싸워가지고 머리가 터지더라도 내가 내 거를 내가 쟁취해야 된다 싶을 때는요, 다른 사람 이야기 듣지 말고,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 엉터리 말 많이 하는 줄 압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혼하면 되나? 이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답 내리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남편을 이거 버리더라도 내가 나를 살려야 되겠다 싶을 때는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거 무슨 말은 모릅니까? 사람인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 현장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얼렁뚱땅 가지고 된다, 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딱 생명 걸고, 그래, 지금은 내가 이빨 깨물고 내가 내 것을 찾아야 된다 싶을 때는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걸 잘 모르는 거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잘 하셔가지고, 우리 후대들은요, 제발 우리 애들은요, 이런 거 잘 알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미끄럼 닦아줬으면 좋겠어요. 싸움을 통해서 내 것을 회복하는 열매를 꼭, 그죠? 싸워야 된다. 우리 어떨 때, 목사님, 내가 복음 가진 전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양보해야 되죠. 예, 맞을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보를 통해서 상대를 우리가 살려야 될 그런 열매도 얻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런 걸 하면서 결국 전체를 우리가 조화롭게 만드는 겁니다. 전체를 조화를 통해서 전체 응답을 만드는 이런 열매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우리 애들 가운데 목회자가 나오고 중요한 장로가 나오고, 그죠? 우리 애들 가운데 설교사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얘들이 뭔가를 지금 안다는 말입니다. 애가 이거요, 밑도 알고 아래도 알고 옆도 알고, 우리가 사람 이야기 딱 들으면요, 깊은 것도 알고 얕은 것도 알고 넓은 것도 알고 좁은 것도 알고, 얘들이 딱 이래 돼가지고 뭔가를 딱 해야죠. 뭔가 한쪽으로 생각이 딱 이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인턴십을 하면 좋겠다.
교회는 결국은 인턴십을 하는 곳이 아닌가. 교회는 어떤 세상 사회에 하는 조그마한 하나의 뭡니까? 조그마한 세계입니다, 세계. 그죠? 그리고 교회 안에 보면 별의별 사람 다 있고요. 그죠? 그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많이 있고,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또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 가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은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아이고 이 교회 왜 이러노? 이딴 소리 하면요 그거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다른 거 몰라도 그래 가지고는요 절대 전도 응답 못 받습니다. 아, 저 사람은 왜 저러노? 왜 그렇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러면 계속 그렇겠어요? 진짜 복음 들어가면요 다를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사람을 보는 각도가 좀 커야 되고, 그죠? 전체적으로 뭔가를 보고, 지금은 내가 나를 살려야 된다. 지금은 저 사람을 살려야 된다. 지금은 함께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뭔가 딱 와야 나중에요 진짜 전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좀 이런 우리 전도자, 그죠? 미래 우리 서밋들 키우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생각하면 이게 뭐 그냥 뭐 그렇구나 할 정도인데, 여러분이 조금 깊이 들어가서 묵상을 해보시면 아마 여기서 많은 거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중요한 전도의 축복을 여러분이 정말 먼저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후대들 가운데 이 시대의 문화를 바꿀 전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부름받아서 늘 우리 가슴에 후대를 새기며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또 말씀의 묵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문화 인턴십을 통해서 정말 후대 키우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